H에게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까지 하면서 두들겨 맞았다. 멋들어진 사각물을 위해 공부만 한다고 잘난 것도 아니잖아? 꼭 돈 벌고 명예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매일 경쟁? 공부밖에 모르는 엄마.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밟히다 밟히다 내 소중한 내 삶이 밟혀버릴 땐 난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떤다. 그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이라는 올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경멸을 느낀다. 난 나의 죽음이 결코 남에게 슬픔만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비록 겉으로는 슬픔을 줄지는 몰라도 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기도한다. 1986년 1월 15일 새벽에 그 여학생의 유서는 입시 과열로 치닫던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국의 부모들 모두가 행여 내 아이는 괜찮겠지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학생의 유서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명제로 교육자의 양심을 묻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직 6년 차였던 이을재 선생님은 어린 제자들의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청소년 학생의 자살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예요. 제일 큰 자살의 원인이 성적 비관.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도 공범일 수밖에 없다. 그해 5월 10일 4.19 교원노조 이후 최초로 학교 현장의 평교사들은 사회와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교사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명 하나 했는데 그걸로 해직을 시킨다? 그리고 그 해직 사유를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교육청에서는 해직 사유를 거기다가 막 보탰는데 불온 서적을 탐독하고 근무 태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징계 사유로 해직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막 분노해야지 되는데, 물론 분노 안 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빚을 갚은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어서. 교육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천명한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11명 구속, 6명 타시도 전출, 26명 해임, 9명 정직 등 150여 명의 교사를 교육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처벌했습니다. 이을재 선생님도 해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직의 DNA가 발현되어 언제나 학교로 돌아가나 하는 희망 고문을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4월 이을재 선생님은 1년 3개월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교사들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 속에 1989년 5월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 교육 만세.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 해체된 교원노조가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전조교를 불법단체로 규정합니다.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들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입체적으로 교육부, 안기부, 이제 국정원이죠, 요새 말로. 교육부, 국정원, 교육청, 경찰 이 총동원돼서
15,000명한테 탈퇴하라. 탈퇴각서를 써서 내라. 학교장한테. 근데 끝까지 안 쓰고 버틴 사람들이 1,500명인 거죠. 해고된다는 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실제.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한 10명쯤 됐는데 아마 다른 학교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냥 10명이 다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 학교 같았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빠한테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 시달리고 뭐 자기 배우자한테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도 공포스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거는 못할 짓이다. 선생님들 모이세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는 저 혼자 남겠습니다. 다 탈퇴각서 쓰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뭐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지만 2000년 1월 정교조 간부를 맡고 있던 이일재 선생님은 상문고 교사들과 함께 상문고 인근 재단이 사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비리 관련 서류를 상자에 담아 봉인하는 과정에서 문을 뜬고 들어가 이사장과 실갱이한 것을 폭력이라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1994년 복직된 이일재 선생님은 세 번째 해직의 길을 걷게 됩니다. 3년간의 재판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는 2004년 10년 만에 또다시 해직되었습니다. 사학비리를 온몸으로 막으며 학교 민주화를 요구한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야말로 강도를 잡으려는 의로운 시민이 도로로 뛰어들었더니 강도는 잡지 않고 오히려 도로로 뛰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의로운 시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꼴이라 할 수 있겠죠. 검찰이나 판사 모두가 사법권력의 마피아로 사학비리와 한통속된 한마디로 그 놈이 그 놈들입니다. 상문고의 교장 겸 재단 이사장 이 상춘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생님들한테 돈을 1년에 500만 원씩을 내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어떻게 내라고 했냐면, 상문고는 부자 동네죠. 방배동, 서초동 끼고 있는 학교니까 그 500만 원을 한 학급에서 500만 원을 학부모들한테 걷어서 내라는 거예요. 돈을 걷어내는 게 늦어요. 그러면은 어떤 보복이 오냐면 이 교장, 이 사장이 돈 안 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교장이 하는 말이 그냥 어디 뒷골목에 깡패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야, 너 머리 잘러.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잘러. 야, 너 담배 끊어. 뭐, 야, 너 인마 살 좀 빼.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배를 쿡쿡 찌르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느냐 하면 이제 돈을 많이 갖다 준 학부모의 경우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냐 하면 그 자녀의 성적을 조작을 해줘요. 상문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립학교에서 부패재단을 쫓아내거나 또는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2009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노동 탄압과 노조 파괴에 앞장섰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진보교육감 선거에 전교조가 관여했다고 하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에게 피바람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얼마나 논리가 궁색했으면 검찰이 제기했던 주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면서도 곁다위 혐의를 가지고 최대한의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극형을 선고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갖 비리 탈법 선거로 얼룩졌던 전 공정택 교육감에게는 겨우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던 재판부가 이번 선거에서는 주경복 죽이기, 정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현직 교사들에게 특정되지도 않은 명확지도 않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무더기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진행한 일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도 개인의 선거자금 대여는 합법이지만 단체가 선거자금 대여를 권유한 것은 불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3명이 징역형, 4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2012년 12월 해직 상태였던 이을재 선생님은 징역형을 받아 10년간 공무담임권까지 박탈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없이는 그 기간 안에 복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임을 앞둔 지금까지도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을재 쌤은 교육희망의 복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고 곧 될 거라는 생각으로 생활하니 해직 생활이 고통스럽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해직을 마치 교육민주화로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3번 해직됐는데 2번 복직이 되었어요. 따라서 3번째 복직도 곧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17년 동안이나 3번째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2번의 복직은 모두 국민의힘 쪽 대통령 때 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되거나 제적되거나 해직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면복권이 되거나 복학하거나 복직이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즉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겠다는 것을 선택한 이유로 해직된 사람들이 복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그 당연한 일이 1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행한 사회인 셈입니다. 2021년 8월 이을재 선생님이 교직에 첫 발을 디딘 지 3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구로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해학을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 때문인지 졸업하고도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부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부채의식은 23년이라는 기나긴 해직을 길을 걸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했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공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시간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실에서 내쫓겼던 그 긴 시간이나 이을재 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교사였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이 땅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며, 이 땅의 아이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이 땅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걸으며,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이을재 선생님은 늘 기원했고 그 길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우리의 교육 현실은 35년 전 한 중학생의 처절한 외침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맴돌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의 처절한 외침은 더 하고 있습니다. 교직 39년, 해직 23년을 걸어왔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가시겠죠. 우리는 이을재 선생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려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아름다운 길 그 길이 멀고 더딜지라도 새들의 노래를 벗삼아가며 설레는 마음으로 쉼없이 가는 길 눈부신 햇살
삶을